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눈비 소식 있습니다.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1에서 3cm, 내륙에는 1cm 안팎이고요. 비가 내리는 곳은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한낮에 6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 비교적 포근할 전망이지만 눈비 소식이 잦아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에서 지역의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참여한 이색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인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원주시가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내년도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12월 1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이달 말까지 140여 개 직업 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소개요금 규정 준수와 관리장부 작성, 사업자 주요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인데요. 원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연말연시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4주 동안입니다. 이번 감찰은 비노출 현장 중심 방식으로 진행하며 복무기강 실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선거 관련 게시물의 공유와 좋아요 클릭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살펴봅니다. 영월군이 별마로 천문대의 기증 유물 7점이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중요과학기술 자료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자료는 2009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신규 혜성을 발견했을 때 사용한 적도의와 카메라, 아마추어 천문가에게 수여되는 에드거 윌슨상 상패 등 7점입니다. 특히 관측 장비는 올해 3월 이대암 영월곤충박물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아서 별마로 천문대에서 소장해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에서 어르신들의 멋과 이야기를 담아낸 특별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르신이 직접 모델이 되고 청년이 제작에 나선 패션 화보전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더 크리에이티브의 이종무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시 제목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구리고개 힙한 할매 할배의 패션 화보전인데요. 먼저 이 전시가 어떤 취지로 기획된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저희 전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번 전시는 횡성읍 우파 4리, 흔히 구리고개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이 되었고요. 보통 이런 마을 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를 깔거나 건물을 고치거나 이런 물리적인 공사를 먼저 떠올리시게 될 텐데 예. 사업 내용에는 휴먼 케어 역량 강화라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서 한 5년 전부터 청년 아지트라는 공간을 통해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이번 기회에 마을 주민분들이랑 함께 교감하는 프로젝트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일상에 좀 주목을 했고요. 평생 가족과 마을을 위해 헌신하느라고 본인의 멋을 잊고 이렇게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에게 좀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아드리고자 그리고 또 이 마을이 오래된 마을이 아니라 좀 힙하고 매력적인 분들이 사는 생기 넘치는 마을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번 패션 화보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설이 다소 열악한 지역의 환경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전시가 지난 8일부터 시작이 됐죠. 전시가 네. 언제까지 이어지고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 전시는 지난주 월요일 8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 19일까지 횡성군청 1층 로비 전시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군청 업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 관람이네요. 네네. 네, 제목처럼 지역 어르신들의 멋진 모습을 담아낸 전시라고 들었는데 이번 촬영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원 우파 사리 말씀드린 구리고개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시고요. 이 마을은 횡성의 예전에는 중심지였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낙후된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좀 서주대감 할머님, 할아버님들께서 주로 모델로 참여하셨고요. 처음 모집했을 때는 좀 쑥스러워하시고 이렇게 손사래도 치시고 하셨었는데 예. 저희 취지를 좀 설명드렸을 때 흔쾌히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요즘이야 뭐 사진 찍는 게 누구에게나 일상적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르신들께는 카메라 앞에 선다는 일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촬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일단 처음 카메라 앞에 서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표정도 되게 좀 경직돼 있으시고 내가 무슨 뭐 주책을 떠는 거냐 하면서 좀 어색해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예. 저희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시니어 전문 패션 코디네이터 분들,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진 작가님들이 계속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면서 분위기를 계속 좀 풀어드렸고요. 저희가 일단 오전에는 메이크업을 마을에서 해드리고 촬영장으로 이동해서 그 공간에서 이 코디네이터 분이 가지고 오신 옷을 전부 풀어놓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코디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좀 의상을 세팅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야외와 실내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막 멋진 옷들을 걸치고 코디를 받으시다 보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점점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이들처럼 되게 너무 좋아하셨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희가 요청을 안 했는데도 되게 과감한 포즈나 좀 더 찍어보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말씀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되게 좀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이제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도 되게 좀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시니어 전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에 이제 완벽함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의 자신감이 올라가서 그렇게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네. 전시가 끝난 뒤에도 이 작품들이 어르신들께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전시 종료 후에 작품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네. 우선 저희 전시 사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자체적인 추가 전시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분들께는 추가적으로 액자를 따로 제작을 해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따로 또 보관하고 소장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군요. 네네. 추가 전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한 번으로 끝나기에는 아까운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쭉 비슷한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콘텐츠의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들을 넘어서 좀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좀 활력을 드리는 복지적인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들을 기회가 된다면 횡성 내 다른 마을이라던가 다른 지역까지도 좀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에세이집 등의 좀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을 해서
시니어 문화 콘텐츠가 좀 자리 잡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시고 사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또 콘텐츠 기획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시죠. 네, 그리고 네. 저희가 덧붙여서 이번에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네. 단순한 선진지 답사가 아니었고 약간 추억의 수학여행 컨셉으로 전원이 옛날 교복을 입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소년소녀가 된 것처럼 너무 즐겁게 시간들을 즐기시고 나중에 이런 시간을 선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생겼습니다. 아이고, 교복 입은 어르신들의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또 그런 아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셨네요. 네. 자, 이번 전시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역의 청년 기업과 활동가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서 더욱 주목을 받은 점이 있는데 이런 기획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과 고민이 있었는지도 들려주실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전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기획과 운영을 저희 더 크리에이티브라는 팀에서 맡았고 의상 같은 경우는 원주 미로시장에 있는 빈티지샵 리마린의 신성미 대표님이 이걸 진행을 해주셨고요. 사진에는 지역 저희 횡성에 있는 유지필름의 최유지 대표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재란님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였고 처음에는 좀 세대 차이 때문에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융합되는 이런 과정으로 좀 정서적인 교감을 쌓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고요. 결국에는 이런 저희가 사진만을 놓고 본다면 좋은 사진이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횡성 지역도 예외는 아니죠. 네네. 이런 때일수록 지역과 청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횡성에서 추진 중인 청년 활동이나 네트워크 지원 사례가 있다면 더불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또 횡성에서도 청년들이 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도 작년에 개소가 되었고요. 청년 축제라던가 그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새로운 배움을 갖고 자신감을 찾고 서로 좀 얼굴을 익히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본인의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는 이런 기회들을 계속 제공하려고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약간 취업에 좀 의욕을 잃은 구직 단념 청년들이라던가 아니면 오래 쉬었음 요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 좀 다양하게 면접 스킬부터 이런 취미에 관련된 예. 좀 배움 이런 클래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상담도 진행을 하는 좀 복합적인 취창업 지원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이제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지역에 활력을 주는 기획들이 더 많이 나오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분명 중요한데요. 그 안을 채우는 사람이나 콘텐츠, 즉 이제 휴먼 케어라는 것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경험 자체가 지역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횡성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저희 혹은 청년들이 좀 이런 어르신들과 같이 손잡고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벌일 수 있도록 좀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새로운 문화와 활력을 만들어가는 모습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지역 곳곳에서 틀을 깨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크리에이티브 이종무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가 내년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이른바 바우처 이용자 모집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바우처 사업이라고도 부르는 원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 모집이 곧 시작이 되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시가 2026년 상반기에 운영될 지역사회 서비스의 투자 사업 이용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부터 성인과 또 임산부, 장애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민들이 생활 속 필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서, 심리 지원부터 건강관리, 돌봄 분야까지 총 9개의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이 서비스마다 다른 만큼 서비스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원주시가 운영해오고 있는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강원도의 우수 사례로 평가가 될 만큼 심리 지원이나 관리, 서비스 이용이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주시 생활보장과 유기상 자립지원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장 유기성입니다. 원주시는 아동 청소년부터 성인 어르신 임산부와 장애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9개의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성인과 어르신 및 그리고 임신 출산이나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시민의 삶을 일상에서 지원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네. 원주시는 정기 모집과 상시 모집을 병행하여 더 많은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은 아동, 청소년과 성인 대상 서비스의 신청 시기와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 서비스별 신청 기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아동, 청소년 대상 서비스는 2026년에 크게 3가지 분야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네. 강원 행복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250명, 또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뮤직 케어링 서비스 350명, 또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250명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내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접수하는데요. 이번에 선정이 되면 2월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인과 어르신 대상 서비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350명,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250명, 또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 서비스 250명을 모집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3월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임산부를 위한 건강한 출산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2개월 동안 이용할 수가 있고 동일 기간에는 최대 2개 서비스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서비스마다 연령 기준이나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유기성 자립지원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연령과 대상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본인이나 자녀에게 맞는 서비스인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비스별로 필요하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려는 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셔야 하며 동일한 기간에는 최대 2개의 서비스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선정 이후에 2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면 중지되실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서 심리 지원 서비스부터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요. 뭐 추가로 안내사항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시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지원이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번 상반기 모집 후에 또 원주시는 내년에 7월에서 8월 중 하반기 모집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기회는 이어져 있는데요. 서비스 신청의 대상이 될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원주시 생활보장과나 또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반기 모집뿐 아니라 하반기 모집 계획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원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연결해서 평창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만나보죠. 평창군이 평창올림픽 플라자 개관 기념으로 평창 어린이 별별 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요? 네, 첫 소식은 아이들의 상상력이 빛나는 이야기 전해드리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유산 공간인 평창올림픽 플라자가 정식 개관을 기념하며 평창 어린이 별별 상상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평창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올림픽 플라자를 배경으로 미래의 평창, 내가 꿈꾸는 세상, 상상의 공간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참여형 행사인데요. 평창 올림픽 플라자 그림 문자 만들기와 건물, 배경 스케치 꾸미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올림픽 유산 공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보고 미래 세대와 연결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모전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강원일보 평창지사 또는 평창유산재단에 방문,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시상 내용은 고학년부와 저학년부로 나누어 대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니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올림픽 플라자가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문화와 상상, 교육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네, 어린이들이 지역의 미래를 마음껏 그려보는 의미 있는 행사 소식 살펴봤고요. 자, 평창군이 2025년도 일반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요? 네, 두 번째 소식 반가운 성과 소식인데요. 네. 우리 평창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일반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분야의 서비스 품질, 운영 관리 능력, 정책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평창군은 인구 5만 미만 그룹 47개 지자체 중 위기 대응 능력, 수돗물 품질 관리, 정부 정책 이행 노력도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평창 군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공식력 있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적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시설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 이일주 소장은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라며 앞으로도 수다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도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평창군이 앞으로도 깨끗한 물 공급을 기본으로 삼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친환경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에 큰 기대가 됩니다. 예, 또 평창 공공실버복지회관 송년잔치가 내일 열린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해 개관한 만 65세 이상 실버세대 행복공간인 평창 공공실버회관 복지회관 소식인데요.
평창공공 실버복지회관은 평창 종부 고령자 복지주택 햇살마을 1층에 자리한 실버복지회관으로 노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구내식당 운영, 건강증진실, 북카페 등이 마련된 노인 여가시설로 400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되어 있을 만큼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내일이죠.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관 강당에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잔치를 개최하여 1년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의 발표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숟가락 난타, 댄스 교실,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요. 치매예방교실에서는 송년잔치를 기념하며 인절미 떡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복지회관 전체가 작품 전시로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보는 성과 발표와 평창 군수 및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단체장들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어르신께 직접 점심을 배식해드리는 봉사로 참여해드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탄 어린이집 원아들도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전 세대가 함께하는 풍성한 송년잔치로 올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처럼 어르신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자, 평창 치유의 숲이 본격 운영에 앞서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요? 네, 이번 소식 가족 단위로 들으실 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소식입니다. 가족 모두가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평창군이 자연 속에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평창 치유의 숲이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은 지금까지 다녀간 방문객의 만족도가 97%에 달하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평창읍 상리에 조성된 이 치유의 숲은 울창한 숲길 속 무장의 나눔길, 치유 정원 등을 갖춘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국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희섭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살펴봤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